우선은 블로그 챌린지 35기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블로그 챌린지는 지금까지 35기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블로그 코칭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한 번만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보통은 참여하시면은 뭐 길게는 한 거의 15번 정도까지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간 동안 저랑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가 이제 블로그 초보부터 고급까지 이제 다 다룰 수 있는 강사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그 수준에 맞는 그 레벨에 맞는 그런 코칭을 계속 해드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계속 자기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35기까지 이어지게 된 게 이제 계속 재요청을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코칭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녹화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코칭 성공하신 분들을 다 모아놓고 한 방에 모아놔요. 그러면 다 모아서 거기에서 공부 영상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합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 같은 건 전혀 없고요. 만약에 마케팅적인 용도로 외부 사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께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개인적 공부 용도로 저희가 기수별로 녹화된 녹화본을 다 같이 성공하신 분들에게 제공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날이라서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사용법이나 글 쓰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우선 안내를 드리고 우선은 저희 코칭에 대한 부분에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이번에 다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처음 처음이에요. 아니신 분만 손 들어볼까요? 처음 아니신 분 없죠? 다 처음이시죠? 네. 챌린지는. 그럼 혹시 어떻게 오셨는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우선은 현아님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뭐 보고서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좀 원하는 목표 같은 게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서관 이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세인님 책을, 이름이 성함이 바뀌신 건지 모르겠는데, 세인님 책을, 맞아요. 네, 네, 개명했어요. 보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책을 보다가 보니까 블로그 관련된 책을 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통하면서 이제 저도 한번 블로그를 작성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어, 또, 네, 이제 또 블로그 이제 또 작성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어서 네, 바로 또 음, 이제 또 또 참가하게 됐고요. 저는 네. 또 강사 활동도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원래 전공이 유아교육 전공이었는데요. 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되어버려서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음, 이제 중학생,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 지금 시점에서 음. 네, 강사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맞는 건지 네, 제가 다시 강사는 유학을 어느 쪽으로 분야를 출발하신 청소년 진로 강사거든요. 아, 근데 이게 네네. 또 제가 또 하던 그 전공이 또 아니다 결이 보니까 아니니까. 여기로 네.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그런 혼란 속에 있는 과정이라서 네, 지금 저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그렇구나. 네네네. 저도 저를 잘 음, 모르겠어요. 난 누구이지? 후에마이를 지금 가서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네네. 아, 우선은 그런 과정 안에 있을 때 사실 글쓰기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은 글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쓰고 싶은 주제로 쓰지 않으면 글의 진행이 잘 안 돼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관심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즐겁게 글 쓸 수 있는지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네네. 현아님이 다양한 글 주제나 글감을 좀 활용해 보시면서 내가 여기 맞나 저기 맞나 약간 다양하게 찾아보시는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냥 겉보기에 외적으로 봤을 땐 사실 청소년 그 진로 뭐 이런 쪽이나 그런 쪽 강사한다 그러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느낌은 근데 들어요. 강사 쪽도 해보니까 또 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항상 아이들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다가 이게 네, 중학생하고 티카티카가 또 되니까 아무래도 그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비슷하니까. 친구들 보는 느낌이 또 강하다 그쵸, 보니까 또 그쵸. 재밌더라고요, 또. 그래서 네. 미학용 말고 또 강사 쪽도 해보니까 나하고 또 잘 음, 맞네 싶어서 음, 이쪽도 가도 될까? 이런 게 좀 제가 좀 어디로 가야 될까? 그거를 좀 결정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라서 음, 그게 좀 제가 예, 결정하는 게좀
예, 혼란스러워요, 저도 그래서. 근데 대학원을 또 제가 음, 또 유아교육 전공을 또 해서, 아, 괜히 또 대학원을 유아교육을 전공했나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음.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뭘 해야 근데 될지. 유아교육이라는 게 가르치는 영역이다 보니까 어차피 네네네. 교육의 영역이라서 네. 연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네네. 객관적으로 그냥 뭐 아, 느껴지는 풍기는 네네네네. 이미지와 뭐 말투, 네. 어떤 외적인 모습 이 모든 게 다 청소년 강사하니까 너무 어울려요. 네, 그래서 저는 네네네. 때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하거든요. 일하는 부분에 네네. 있어서 돈 버는 네.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벌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취미로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거 그래서 네,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글 네. 쓰시면서 고민을 같이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연님? 아, 전 예전에 강남에서 그 나는 모리셔스 그 안정원 작가 아, 네네. 북콘서트 할 북콘서트 할 때 때? 그때 예, 참가해서 알고 있었고 네. 그때 이름이 그때는 박세인이셨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개명했습니다. 그것도 개명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박세인. 아, 인생 3회차예요. 아, 예.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네, 어, 제가 원래 사무직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피부 미용사 자격증 땄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제2의 직업으로 그거를 음, 하고 싶은데 이제 자격증만 땄지 아무것도 지금 준비된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음, 블로그로 일단 일상이랑 뭐 내돈내산 뭐 화장품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부 시험 봤던 거 과정 같은 음, 거 쓰면 어떨까 일단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안 써봐 가지고 네. 음. 우선은 근데 이제 본인은 업이 어느 방향으로 음. 갈지가 좀 명확하게 결정된 상황이어가지고, 네. 만약에 그런 리뷰를 하는 거랑 섞여 있을 때 이미지보다는 좀 더 네. 내가 일하는 쪽에 관련된 쪽을 조금 더 제대로 정보를 모아가는 게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차리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좀 해보실 생각이세요? 처음이니까 좀 직원으로 일을 하실 생각이실까요? 네, 일단 일을 먼저 해 보고 2년 정도 네. 후에 차릴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음. 뭔가 이제 그 본인이, 차리는 시점까지는 어떻게 보면 음. 학습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은, 컨텐츠를 나를 때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공부를 하는 영역이면 그 공부하는 영역을 내가 이제 계속 기록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록하게 되면 그게 과정이 되어서 결과로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공부하는 과정을 계속 기록하면 그게 누군가의 눈에는 이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학습자로 보여가지고 그게 신뢰를 깨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음. 학습자로서 콘텐츠를 나르더라도 절대 학습자의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어디 근막은 어떻게 하면 뭐가 좋습니다. 이런 걸 쓸 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이게 아. 근막을 풀어주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문가의 용어고 학습자 용어는 여기를 어떻게 눌러줘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비전문가의 용어거든요. 일반인의 용어. 그래서 수연님이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을 계속 기록해 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공부한 것을 학습자의 용어가 아닌 전문가의 용어를 써서 꾸준하게 기록해 나가는 것을 1번으로 1번이 있고 그 안이 하나 있고 또 나머지는 아이의 그 업을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누적된 결과를 가져가는 거는 그냥 나중으로 미뤄두고 지금은 블로그에 좀 익숙해져서 블로그의 지수를 좀 많이 키워놓고 여기에서 그냥 약간 세일즈 블로그나 뭐 공동구매 블로그나 아니면 뭐 리뷰어 블로그나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협찬 블로그로서 조금 어느 정도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경험들을 좀 내가 내 사업을 하기 전까지 좀 꾸준히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 그 목적으로 아예 가던가. 음. 그거를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어쨌든,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피부 쪽으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네, 자격증 딴 거밖에 없어 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올해까지는 쉴 생각이거든요. 쉴 생각이고 네, 본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래 네, 했던 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이제 종결 지으려고 생각하고 음.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블로그를 그냥 2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개로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가야 되는 전문직에 관련된 부분은 아예 그냥 빼놓고 다른 블로그로 가시고 지금 현재 쉬시는 동안 내가 그 원활하게 운영되고 거기서 리뷰도 하고 뭐 협찬도 받고 뭔가 약간 거기서 수익화를 낼 수 있는 방향은 그냥 따로 분류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현아님도 좀 비슷해요. 현아님도 만약에 강사 진출로 간다, 그쪽으로 명확한 목표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블로그에 대한 연습과 지수를 높이는 용도로서의 블로그를 좀 자유롭게 운영을 하시고, 근데 그게 세컨 블로그로 나중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지금 해놓는 거에 저희도 대한 후회는 없거든요. 궁금한데요. 비공개로 할지 전체 공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당연히 돼요? 전체 공개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 노출이 됩니다. 진짜. 비공개는 일기장밖에 안 돼요. 아무한테도 노출이 안 돼서 그렇게 되면 지수도 안 올라가고 글을 쓰는 것이 무의미해져요. 네, 무조건 네. 전체 공개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럼 부분을 한번 네.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실래요? 네, 시연님 저 질문한. 지금 그냥 피부 지식은 거의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일상 블로그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블로그에 대한 어떤 운영 지식이 많이 쌓이고 나면은 나중에 본업으로 시작할 때는 그때는 내 거에 적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블로그를 좀 원활하게 지수 높여가면서 제대로 된 노출된 글쓰기 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일상 글쓰기로 좀 도전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공유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거 목표 설정이 안 된 상태로 막 그 블로그를 좀 잡다하게 해버리면은 이제 블로그 지수 높이는 게 주제 지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특정 주제로 좀 꾸준히 글쓰기라는 누적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난잡해지면은 좀 길이 흩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반반. 그렇게 딱 나눠가지고 아이의 일상으로 가버리시고 나중에 본업에서 좀 관련된 일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가 많아질 때쯤 그쪽으로 제대로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본업 쪽으로 블로그를 하나 그때 만들면 된다는 거죠.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노하우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업 블로그를 하실 때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닉네임이 이게 읽기가 좀 그렇네요. 네, 네. 농담으로 많이 그래요. 2년 전엔 네. 작년이다. 잘 못 그러니까요. 알아들어가지고, 네네. 북플라이트 배경이 또 예쁘네요. 비행기 아이고, 배경이네요. 다른 아니요, 북클럽 예뻐요, 예뻐요. 네, 그래서 배경이었는데 한번 몰랐어요. 네. 여쭤볼게요. 음,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셨고,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아, 저는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MKY에서 블로그 수업을 아, 신청만 해놓고 못 들었어요. 네, 저 돈 그때는 벌게 이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시간적으로 이제 카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음, 컴퓨터랑은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못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쩌다 이제 글쓰기를 가르치게 됐는데 그 글을 어, 쓰시는 분이 블로그에다 쓰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블로그를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전혀 활용을 할 줄 몰라서 그 네, 도서관에서 책을 막 빌려다가 막 읽는 중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제가 그 MKY 수업을 안 들어서 몰랐는데 예전에 네. 그 김은하 작가님이 한번 그 드립백을 선물하신다고 글씨를 써달라고 하셔서 써서 맞아요. 보내드렸더니 예, 그 피드에 그게 제가 있어서 제가 올린 적 그래서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본인이 쓰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쓴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뻤는데? 네, 우와, 감사해요. 우와. 어, 그렇게 또 인연이 네네. 있네요? 네, 오, 돌아 몇 년 신기하다. 전인데 아, 저 완전 그분이구나. 기억하죠. 그래서 예. 네, 부자 그랬어요. 되는 글씨 막 이런 거 써서 주신 거잖아요. 네네. 예. 맞아요. 그 우와, 책 안에 신기하다. 있는 네, 키워드를 예. 썼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뽑아주셔서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글쓰기 네, 수업을 하시면서 블로그에 네. 글을 쓸 때 조금 효과적으로 글 쓰는 방법 같은 게 좀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면 네. 블로그를 좀 글쓰기에 약간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싶으신 뭐 이런 용도일까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말하자면 아는 게 아, 없으니까 답변을 드릴 제가 수가 없어서 답을 기본 줄 지식을 수가 갖고 없는 싶으신 거예요. 거죠? 네, 아, 기본하고 레이아웃 이런 거 구성하는 걸 좀 알고 싶어요. 아, 레이아웃. 네, 네, 사실 네. 레이아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기본 그래요? 레이아웃을, 그러니까 사실 블로그도 제일 중요한 건 키워드고요. 네. 아, 글에 어떤 좋은 글을 쓰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음, 디자인적인 거나 거기에 네. 뭐 예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다 뒷전이고요. 상위 네. 노출되는 글의 거의 한 8할은 키워드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네, 자연스러운 글을 쓸 때는 뭐, 네, 의도적인 키워드의 반복이나 이런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상위 노출을 위한 글쓰기와 그 말 그대로 네, 그냥 서정적인 글쓰기, 뭔가 약간 뭐 에세이, 뭐 소설 글쓰기, 네, 네. 이거랑은 결이 다른 분야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블로그는 사실 정보성 네, 글쓰기의 영역인 네, 거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글쓰기 선생님으로서 블로그를 알려주는 것은 상위 네. 노출 글쓰기를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 말씀하신 뭐 어떤 레이아웃을 구성하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갖춰놓고 작가로서 좀 네, 예쁘장하게 꾸며놓은 상태로 글을 쓰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네. 조금 더 뭔가 기술을 넣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은 음, 노출되는 제목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넣는다거나, 그리고 본문의 제목을 다시 음, 쓰더라도 제목에는 노출되는 음, 제목을 좀 포함한다거나, 뭐 네, 해시태그에는 좀 노출되는 해시태그를 넣는다거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기술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네,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글쓰기와는 조금 결이 달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물어봤을 때는 내가 알고 네, 대답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갖고 가시는 건 중요하니까 그 네, 네, 부분의 차이를 제가 뭐 안내를 강의 중에 아마 다 코칭 중에 다 네, 아마 습득이 되시긴 할 텐데 그래도 제가 좀 네, 되도록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려고 해볼게요.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블로그를 어쨌거나 제 멋대로 쓰고 있는데, 그 네, 정렬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프롤로그일 네, 때랑 블로그일 때랑 그 밑에 위젯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게 네. 엉키고 이러는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는 아, 그거 건지. 원래 엉켜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프롤로그일 때, 블로그일 때는 그 네, 프로필이라는 영역 자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 알아서 네. 자체적으로 자동 조절되는 거라서 그걸 따로 아, 만질 수는 없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런 근데 것도 만약에 궁금했어요. 네, 그렇게 어긋나는 게 싫다라 그러면 아예 네. 이제 그 레이아웃을 이렇게 수평 레이아웃 돼 있는 가로 2단짜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써서 네. 아래쪽에다 프로필을 넣으면 안 깨지죠. 위쪽은 아, 그대로 있으니까. 네, 프로필 네, 영역만 움직이니까 얘를 여기 네. 바닥으로 빼버리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약간 꿀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에서는 그 디자인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래요? 이거는 아주 그냥 굉장히 팩트인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딱 네, 화면 보면은 공감하실 텐데 자,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좀 바로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쳐볼까? 음. 요즘 뭐 드라마 재밌는 게 뭐가 있나요? 드라마 말고 뭐 챗GPT 해볼까? 챗GPT.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로 검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눌렀어요. 자, 눌렀을 때 지금 지나간 거 보이세요? 네, 지나간 게 디자인 영역이에요.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부터 네, 봐요, 네. 글을? 글의 제목부터 봐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원래 여기 이런 거를 떠나서 여기 글 영역부터의 여기 부분이 우리가 보게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네,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본문에 좋은 글을 쓰고 사람들이 필요한 글을 쓰는 게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디자인은 사실 뭔가 부가적인 브랜딩의 영역인데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글을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네. 이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볼 때. 이 다시 돌아가서 보는 그 사람들을 위한 세팅이에요. 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지금도 여기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 그대로를 적용했는데 여기 네. 보시면 1, 2, 3, 4, 5단을 전부 다 위젯에 넣었죠. 그죠? 음,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보면 프로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네. 네, 여기 프로필 있죠? 이거를 왜 여기다 넣냐면 여기다 넣으면은 위치가 안 헤쳐지니까.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네. 의도적으로 이제 프로필의 위치를 바꾸면 아까처럼 프롤로그나 블로그로 갈 때 깨지는 부분을 막을 수 있죠. 네. 그런 꼼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디자인적인 거는 뭔가 우선순위로 본다면 후순위로 밀린다. 근데 네. 저는 무조건 디자인을 잘 해놓으라고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네.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브랜딩 영역에선 굉장히 잘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음, 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되게 좋은 블로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브랜딩을 엄청 잘했네요. 보니까 여기서는 블로그로 일본어 독학하는 게 목적이고 J-pop 가사 해석 공부 있고 일본 여행, 일본 이야기가 있구나. 일본어 교실에 대한 걸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한 그 5가지 중요한 것들의 키워드가 이렇게 또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 사람이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버튼도 만들어 놓고 명확하게 블로그의 주제가 무엇인지 보이게 했죠. 그러면 이거는 좋은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은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글쓰기 영역에서의 승부.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검색해서 들어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프롤로그와 블로그의 이미지를 접하고 들어오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한지님. 네, 음소거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주한직입니다. 저는 금속 공예랑 한지 공예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을 뵙게 된 건 며칠 전에 쇼츠, 네, 교육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네. 네네, 맞습니다. 맨 그때 앞자리에서 쇼츠 너무 열심히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뵙고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열정적이셔서, 다른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상품도 제작을 하고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약한 부분이 마케팅이어서 그래서 마케팅 영역의 일환으로 수추도 배우고 지금 블로그도 시작을 하려고 고민을 네. 하던 차에 이런 게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우선은 한지님 같은 경우는 뭘 해야 할지가 좀 명확하잖아요. 예를 들면 공예 제품을 판다든지, 공예 수업을 오게 한다든지, 공예 수업에 섭외를 된다든지, 이런 정확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카테고리가 블로그에 존재해야 돼요. 네네.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판매하는 카테고리는 판매로, 그리고 강사 섭외는 강사 후기, 뭐 포트폴리오 이런 걸로. 네네. 그죠? 그리고 공방 소개는 또 공방 소개, 수업 소개 이런 건 또 따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목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네. 그리고 어떤 걸 좀 해놓으면 좋겠냐면 이제 제 거 블로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강사로 많이 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런 거를 해놨어요. 비즈니스 협업 문의 뭐 이런 걸 해놨는데 이렇게 프로필 같은 거 있죠. 프로필 같은 걸 이렇게 바로 그냥 뽑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프로필. 저는 이제 다양한 쪽으로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북토크쇼 MC로는 요거, 그다음 뭐 강사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도 바로 섭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약간 저에 대한 소개를 원페이지로 좀 만들어서 강의 섭외자들이 저에 대한 프로필을 보고 검증하고 강의 섭외가 와서 이게 약간 섭외해 마라 이걸로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로 연락 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야 이제 손이 많이 안 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강연, 컨설팅 들어가면 여기에 제가 했던 강의들 이렇게 이력들을 쭉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력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런 데서도 강의했구나. 뭐 또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아 이러면 우리 것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죠. 예.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여기다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또 이렇다.'라는 걸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목적이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이제 북 마케팅이랑 뭐 북 콘서트 같은 거 하는 건 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면은 제가 했던 북 콘서트 목록이 싹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뭐 안정원 저자님 같다 그러는데 여기 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섭외를 할 때 '아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만큼이나 오랫동안 일을 했구나.'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고 '책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목적이 존재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카테고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지 님은 이미 뭘 해야 될지가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네네. 계신 분들 중에는 가장 구체적이거든요, 뭘 해야 될지가.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카테고리 구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테고리 네네. 구성하실 때 제가 그림 하나 항상 보여 드리는 게 있는데 구글에서 MECE라고 미씨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씨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이제 네. 요 그림 보이시죠? 동그란 그림 보이세요? 네네. 이 동그란 그림이 뭐냐면 이제 하나의 원이 나의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면 카테고리 구성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는 원으로 이루어지되 각각의 것들은 절대적으로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구성된 거. 요런 느낌들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주한진 나라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꽉꽉꽉 어떤 것들로 겹치지 않게 채울 것인가. 근데 겹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럴 것 카테고리 같아요. 구성해 온 거 보면 '이건 겹치는데요? 이거 여기 카테고리 맞아요? 이거 좀 애매한데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한지 님은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목적에 맞는 카테고리를 만드는 걸로 우선 구성을 해 오시고 저한테 네. 피드백을 받으세요, 줌 아, 코칭.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자 네네. 해서 완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마시되 요 네. 그림을 좀 염두하시면서 겹치지 네.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눈 형태로 카테고리를 나누되 이제 줌 코칭 때 저희가 자유로운 질문방이잖아요. 그때 네. 이제 "내가 이렇게 해 봤는데 요 부분이 애매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봐 드리고 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성이나 요런 부분에 애매한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렇게 카테고리가 구성되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갈 글들이 존재해야겠죠. 네. 뭐 예를 그래서 들면 공방이다. 그러면 공방은 오시는 길 이런 거 꼭 하셔야 돼요, 아, 공식적으로. 오시는 길은 카테고리 하나만 글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꼭 존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공방에서 수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도 우선 음. 공방 오는 길 이런 거는 오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더 규모감 있어 보이니까. 수업을 아, 하든 안 네네. 하든 상관없이 그걸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됐을 때 강의를 섭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공방이 존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쪼끔 더 신뢰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네요. 수업을 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그거는 존재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 우선은 네네. 각각의 구성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시고 이번에 21개 글 쭉 쓰셔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각각의 네. 카테고리의 글을 계속 채워나가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쓴 걸 가지고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챌린지를 하실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아,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글 내용들이 현재 ing의 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현재 진행형의 그 음. 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과거 글도 괜찮은지. 전시했던 것들이나, 뭐, 음. 과거에 활동했던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블로그는 현재 글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음, 모든 파일들의 소스에 다 정보가 존재해요. 우리 음, 사진 우측 클릭해 보면은 사진 정보 해 가지고 사진 몇 시에 찍혔는지 어디 찍혔는지 이런 거 다 기록돼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로보트는 그 소스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거 사진인지 지금 사진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한지님은 그거를 염두하고도 과거를 모아야 해요. 그런데 저는 좀 어떻게 얘기 드리고 싶냐면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을 지금까지 못했던 기록을 하시는 거는 그냥 카테고리를 좀 분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과거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록은 네, 카테고리를 네. 따로. 네, 네. 왜냐면 사실은 전시를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했으니까 같이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 카테고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뉴 게시물이 지금 현재 시점에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는 게 건강하거든요. 카테고리로서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분류해서 쓰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2025년 이전, 2025년 이후부터 전시를 모아서 예를 들어 10년 단위로 전시를 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거는 뭐 1대1 그 코칭은 아시다시피 그 성공하신 분들한테 봐드리는 건 아시죠? 저희 다 네. 성공 거기 다 써놨으니까. 근데 1대1 코칭에 들어오시면 어떤 기회가 있냐면 제가 블로그를 다 봐드려요. 실제로 한 분씩. 자기 블로그를. 근데 그 각자 블로그 봐드릴 때 제가 카테고리 디자인도 다 만져드릴 수 있거든요. 아이디 비번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현장에서 다 만져드릴 수 있고 그러면은 더 완성도 높게 디자인도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거기까지 가실 수 있게 한지님은 좀 열심히 이번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네. 블로그는 글 쓰는 습관이 안 만들어지면은 절대 혼자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절대 많은 혼자 분들이 못해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이 챌린지 오시는 게 못 써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하고 못 써서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신기하게 이제 그 재참여는 지금 현지님 한 분인 것 같아요. 두 분, 세 분이다. 재참여 세 분인데 오늘 다 안 오셨고 근데 이제 지금 계신 네 분이 다 처음 시작이시잖아요. 이게 조금 약간 많지 않은 케이스고 원래는 재참여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 진짜 기깔나게 잘 쓰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근데도 와요. 왜 오냐면 이거 안 하면 글을 못 써서. 네. 그러니까 꾸준히 의무적으로 때문에. 와서 그냥 약간 숙제하듯이 와서 저한테 혼나고 음. 가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저한테 선생님 저 이번에도 참여율이 저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들어옵니다. 막 이러면서 오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네네. 어느 정도 글에 대한 성숙도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버전에 약간 글에 대한 어떤 구성이나 기획이라든지 제가 더 깊게 좀 봐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서 브랜딩적인 측면으로 제가 또 컨설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칭을 받으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글을 진짜 잘 쓰시는데 저분은 왜 챌린지를 하시지? 이런 분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블로그는 습관을 기르는 게 힘든 채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으쌰으쌰 다 같이 막 힘을 받아서 가는 챌린지 같은 데 들어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좀 사실 아마 현지님이 증명을 해주시겠지만 최종 코칭을 받지 않고는 이 챌린지가 좋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되게 외로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막 21일 글 쓰는 거 진짜 힘들고 막 지치고 막 잠 오고 막 이러는데 억지로 써 가지고 코칭 받으신 분들은 다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를 만든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하게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인 건데 예, 그 하게 만드는 것까지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결과를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근데 코칭에 들어오시면 명확한 결과를 드려요. 정확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많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24시간 카톡방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는 100%다 답변을 드려요. 네, 근데 답변 드리는데 저를 활용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24시간 카톡방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항상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리고 질문방 때 블로그를 열어서 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질문방은 Q&A 형식으로 저희가 구두상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질문 적극적으로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코칭에 들어오셔야 이 챌린지의 그 끝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정리도 하고 글도 하나 올려야 되는 걸까요? 오늘부터 우선은 글 먼저 챌린지라면? 쓰시고 카테고리 정리를 천천히 하세요.
네, 아,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우선은 글은 12시 전에 올려야 되니까 오늘 글 네. 하나 올리시고 그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리고 하나씩 맞춰 저희는 그쵸? 네, 21일이니까. 100개 이하니까. 100개 네. 이하신 분들은 하루에 하나씩 쓰시는 저 하나 거고요. 올렸어요. 주말 없어요. 주말 없이 그냥 쭉 갑니다. 네, 하나 네, 올렸어요. 그래서 네. 그냥 숫자를, 그러니까 약간 글이 매일 막 이만큼 쓸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드실 네네. 때는 그냥 사진 한 장에 글 조금이라도 쓰세요. 어떻게든 음. 21일을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코칭은 해드리니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코칭할 때, 최종 코칭 때는 제일 잘 쓴 글을 보여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제일 잘 쓴 글에 대한 피드백을 아주 신랄하게 해드려요. 그리고 왜 노출이 안 되는지 바로 다이렉트로 이유를 알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냥 채워만 오세요. 채워 오시면 그 나머지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틀리게 왜 하냐면 틀린 답을 안 들고 오면은 자기 게 안 돼요. 네. 틀려봐야 왜 틀렸는지 고민하게 되고 이게 왜 노출이 안 됐는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다 와야 지금 제가 알려주는 답이 진짜 이 답이 맞는 답이네 라고 아하 하는 게 생기지, 그렇지 않은 이상 제가 그냥 처음부터 정답 알려드리면 여러분 성장 절대 못해요. 네, 저는 이거는 제가 13년을 블로그를 가르쳤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수강생을 만났겠어요. 거기서 결과를 내는 분과 안 내는 분을 저는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에 의한 거니까 그걸 믿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챌린지 때는 제가 24시간 질문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그 외에 여러분들 막 블로그 가서 막 댓글 달고 막 피드백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만 견뎌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10일 날 중코칭을 하는 게 질문방에서 한번 제가 중간에 보는 거잖아요. 1일, 21일이니까 딱 중간에 한번 보는 게 네네. 이제 약 쳐드리려고. 다시 움직이실 약을 좀 쳐드리려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일까지 꾸준히 달려주시고 저랑 또 만나서 질문 해소하시면서 조금 마음 내려놓으시고 또 열 하루 달려서 또 마지막 최종 코칭 오시면 진짜 블로그는 방법이 다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대로 가시면 성장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현지님 이야기 해볼게요. 네, 저는 지난 기수 34기를 했었고요. 최종 코칭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꼭 오세요. 진짜 짱이에요. 최고. 그러니까 한번 또 온 건데 꼭 간증해 다 주시고 있어, 오셨으면 간증. 진짜 진짜 네. 그냥 조금이라도 써가지고 진짜 꼭 21개 태우셔가지고 저도 하다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막 15일, 16일 넘어가니까 체력적으로 일단 너무 그쵸, 처지죠. 힘들어가지고요. 예. 처지고 막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최종 코칭 받고 다시 또 등록하는 이런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예, 이번에 등록하셨으면 좋겠고 현지님은 그거 원래 그 몸 운동, 맨몸 운동 그거 하시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쭉 예. 이어가실 거죠? 그거는 이제 아예 제가 맡기고 제 거 네. 그 운동을 하는 저로 아예 이제 아, 새로 개인 해서 블로그로 이제 해보시려고. 그걸로 이제 길게 너무 가려고 좋네요. 해가지고 네네 그러면 그렇게 이번에는 했습니다. 현지님은 음. 본인 노출을 꺼리지 마시고 최대한 본인 노출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현지님이 강사로 가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브랜딩적인 측면에서는 손님이 내 얼굴로 오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아, 네. 그러니까 영업할 때부터 완전 달라요. 나를 알고 음, 오는 사람에게 영업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리고 현지님이 뭐 빠지는 외모가 없는데 굳이 얼굴을 안 노출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음, 브랜딩 할 때를. 갖다 쓰세요. 제발 얼굴 좀 쓰세요. 막 이래요, 저는. 있는 얼굴 왜 아, 안 써요? 왜 예쁜데 안 써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음,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면 음, 그게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내가 만약에 운동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내가 많이 살이 쪄 있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운동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현지님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잘 자신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쓸 이유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전에 했던 블로그를 제가 봤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됐던 요소들이 이제 AI로 생성한 이미지 같은 거 썼었잖아요. 근데
블로그에서는 자체적으로 찍은 사진을 가장 우선시해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는 늘 오리지널 컨텐츠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만든 오리지널 컨텐츠가 많아지는 걸 블로그는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알고리즘이어서 그 검색 엔진이라서 현지님이 자기의 사진을 찍는 건 너무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사진을 어두운 데서 찍지 마세요. 네. 이거는 그 에너지적인 측면인데 제가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거냐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진을 보면 되게 기분 좋아 보이고 에너지 넘쳐 보이고 막 즐거워 보이고 이렇게 되는 사진들을 다 보시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웃고 찍어요. 아, 네. 그리고 해가 많은 곳에서 찍어요. 네. 이 두 가지를 거의 대부분 갖고 있을걸요? 그 러닝 전도사 가서 보셨다 그랬잖아요. 안정은 토토 그 러너. 그 러너님 실제로 만나보신 적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러너님 보셨을 때 실제로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수현님이었나요, 아까? 네, 에너지가 되게 밝았고요. 항상 웃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분이 실제로 자기 피드에 올리는 사진 중에 실내에서 어두운 실내에서 찍은 사진 단 한 장도 없을걸요? 거의 없어요. 진짜 애기 보면서 애기 막 이렇게 보는 뭐 이런 거 찍는 거 아니고서는 신생할 때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자연광이 넘치는 곳에서 환하게 이빨 드러내면서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품을 다루는 사람, 운동을 다루는 사람 이런 분들은요. 그리고 이제 뭔가 약간 에너지를 주고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 원칙을 지키시면 좋아요. 그럴 때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로부터. 그래서 현지님은 사진 찍으실 때 실내 좀 어두운 거, 노이즈 낀 사진 뭐 이런 거 다 배제하시고 가능하면 채광이 좋은 곳에서 좀 선명한 사진들을 얻고 그리고 필터 사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얼굴 뭐 근접샷 이런 거 저도 필터 많이 쓰는데요.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러움과 건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약간 오리지널 사진을 좀 잘 찍으시되 대신에 너무 근접샷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운동 자세나 뭐를 할 때.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몸이 좀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끝이랑 발끝을 끝선에다 맞춰가지고 찍으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게 제가 쇼폼 강의할 때도 많이 하는 건데 발끝을 쇼폼할 때 발끝을 카메라 끝에 두고 그러니까 발끝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잖아요. 제가 잠깐 그림을 제가 여기 교환이 없어서 제가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카메라 보시면은 지금 화이트보드 켜주셨나요? 켜졌죠? 켜졌나요? 네. 보이죠? 화이트보드? 오케이. 네. 그러면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시면 수직 수평 안내선, 뭐, 그리드, 막 이런 거 해서 이렇게 격자무늬 뜨게 만드는 옵션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영상 찍으시거나 사진 찍으실 때 머리를 이 가운데 칸에, 머리를 요 가운데 칸에 넣으시고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그럼 발끝을 여기, 발끝선에. 여기다 발끝선을 맞추면 돼요. 왜냐면 여기 카메라에서 요 영역만 축소되는 영역이거든요. 뭐 얼굴 작아 보이고 여기 겉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겉테두리로 갈수록 확장돼요. 여기가 다 확장돼요. 그러면 다리 끝을 둘수록 다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 구도를 최대한 맞춰서 찍는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길고 예쁘게 나와요, 몸이. 네, 그래서 그 구도를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최대한 뭔가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몸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약간 비주얼적인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현지님은 우선은 이제 개인적으로 가시되 그때 지난 기수 때 코칭 때 알려드린 뭐 제목 짓는 거나 본문에 키워드 삽입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을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오셨으니까 이번에도 거기에 맞춰서 쓰시되 피드백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목표 같은 거 들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특별하게 뭐를 드리려고 하냐면 완전히 처음이신 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처음이신 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글 쓰실 때 유의하실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글쓰기 하시는 거는 로그인 하시면 저도 로그인 잠깐만 해볼게요. 로그인 하시면은 이 PC 버전, 모바일 버전에서 보시면 PC 버전은 글쓰기라고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그 모바일 버전 들어가시면 플러스 모양 누르면 글쓰기 있거든요. 모바일 버전 가운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들어가셨을 때 요거 하나만 주의할게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PC 버전에서 쓰시더라도 모바일 버전으로 우리가 대부분 보죠. 글쓰기로 보면은 거의 뭐 많게는 10배까지 차이 나요. 적게는 2배.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는 게 비율이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PC 화면, 모바일 화면 있죠? 요거를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바꿔놓고 글쓰기 하세요. 그래서 깨지는 거나 이런 거 한번 검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글 쓰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맞춤법 검사. 요 맞춤법 검사 있죠? 앱에도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 한 번은 꼭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만 좀 잡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글이 있어요. 글이 있으면 내가 사진을 2개 넣을 때, 하나 넣을 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깨지는 거 보이세요? 깨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위아래 들쑥날쑥 하잖아요. 여기.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합쳐놓은 상태에서 여기 요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좌우 정렬이 맞아요. 보셨어요? 3장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장을 이렇게 띵 만들어버리면 얘는 지금 맞았구나. 자, 다시. 자, 이렇게 하면 삐져나오죠? 삐져나왔죠? 그러면 클릭한 상태로 2장 클릭한 상태로 여기 왼쪽 위에 요거 눌러서 이렇게 맞춰요. 여기서 맞춰도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 좌우 정렬 좀 맞춰가지고 글 쓰는 거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예요. 사진 위에 쓰는 거 아닙니다. 사진 아래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이거다 그러면은 뭐 유영만 교수님의 뭐 무슨 책들을 경품으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 사진 밑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진 위에 쓰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은 사진 아래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목은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를 포함한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기본적으로 맞춰서 오시고 그리고 키워드 여기 발행하실 때 발행은 오른쪽 위에 있는데 글 쓰시고 나서 발행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카테고리 분류하신 거 넣어주시고 주제 분류 꼭 해주세요. 주제 지수가 있기 때문에 주제 분류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전체 공개 해주셔야 되고 댓글 공간 꼭 이거 다 허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링크 허용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이거 본문 허용으로 바꿔주세요. 요거는 제가 요대로 캡처를 해서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시기 헷갈리시니까. 제가 한 옵션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태그에 제목에 썼던 키워드, 본문에 썼던 키워드 중에 검색될 만한 단어들을 여기다 써주실 때 태그는 띄어쓰기 없이 쓰는 거고요. 띄어쓰기 없이 예를 들어서 북콘서트 뭐 하면 엔터. 엔터를 쳐야 이렇게 회색 박스로 바뀌어요. 북토크쇼 엔터 이렇게 쳐야 회색 박스로 바뀌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저자 강연회 이런 콤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엔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태그 등록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발행 버튼 누르면 발행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글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원래 유료 강의긴 한데, 이번에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료 강의 중에 글 쓰기 기본 버전을 제가 유튜브에 좀 따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외부 유출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판매하던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부 유출은 안 되고, 제가 15분짜리 그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드릴 거거든요. 그거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글쓰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로 찍어놓은 영상이라서 녹화본이라, 잠시만요. 제가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아까 올려드렸거든요. 자, 외부 유출은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아마 현지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기수에는 없었던 겁니다. 제가 기수마다 항상 좀 운영하는 방식이 오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강의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본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설명 제가 다 해놓은 거라서 이거 한번 듣고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네. 요거 지금 링크 드렸어요. 그래서 저 부분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부분들 알고 쓰시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쓰시고 나서 중코칭 때 각각 질문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여유롭게 준비해가지고 참여하시면 오늘같이 이렇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열려가지고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충분하게 질문 주시고 그리고 카톡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시간 열려 있고 제가 보는 즉시 항상 답변을 드려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무조건 올려놓으세요. 그럼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려서 보거든요. 근데 저도 아시다시피 뭐 강의 컨설팅 이런 거 하는 날들이 많아서 카톡을 매번 확인하진 않아요. 근데 절대 확인을 안 하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나더라도 늦더라도 답변은 다 드려요. 그러니까 우선은 질문 남겨놓으시고 만약에 그 내부적으로 나 이거는 확실히 알아 이런 거 있으면 서로 답변을 주셔도 되고 만약에 그런 답변 오류가 있으면 제가 또 다시 답변을 재수정해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카톡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일까지는 제가 지켜봅니다. 지켜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시면 오늘 글이 좀 안 올라오네요. 요 정도 해요, 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없어서 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그때 원래 이런 거다라고 알고 계시고 10일 날 질문 열심히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중코칭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목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확실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글 써보시면서 내가 어떤 글이 좀 더 잘 술술 써지고 내가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지 자기 분야도 좀 찾아보시고 관심사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연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지금 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게 내돈내산 후기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네, 걸로 할 건데, 네, 네, 일단 지금 100% 내돈내산인데 좀 하다 네. 보면 체험단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100% 내돈내산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거죠? 나중에 바꾸더라도. 아니요, 굳이 내돈내산 블로그라고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 향후 방향성이 바뀔 거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네. 수연의 뭐 약간 뭐 취향을 모아놓는 블로그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을 좀 지을 수 있는데, 챗GPT 도움 받으세요. 그래서 아, 내가, 현재는 뭐 내돈내산으로 블로그 포스팅 할 거고, 향후에는 뭐 이런 리뷰단 체험단 기회로서 수익화를 하는 블로그로 가려고 하는데, 나한테 어울릴 이름이 뭘까? 내가 주요 다룰 카테고리는 뭐 어떤 거야. 거기에 적절한 이름을 지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 챗GPT랑 소통하다 보면 좋은 이름 많이 지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 좀 이름을 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저는 체험단 하게 되면 네. 피부 에스테틱 같은데 그런 데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저도 네, 어차피 할 수 그런 거 있죠. 하고 싶으니까. 네. 네네. 그거 너무 좋죠. 왜냐면 앞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음, 내가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고객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서비스에 적용하면 되니까 되게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카테고리를 수연님은 아예 픽스를 해서 에스테틱이나 뭐 화장품이나 뷰티나 이런 쪽으로 좀 체험을 많이 해보시면 어때요? 예, 지금은 일단 그런 걸로 많이 체험은 일단 내돈내산으로 피부 관리를 받아보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뭐 꼭 음, 피부 관리가 아니어도 뷰티 쪽 제품들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향후에도 체험단 당첨될 때 그쪽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화장품은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것들이나 홈 셀프 관리, 피부 관리 이런 거, 뭐 마사지 네. 관리, 뭐 팩 추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올리브영 쇼핑 노하우 막 이런 네. 거. 그런 식으로 약간 관련된 컨텐츠로 좀 많이 쌓아가다 보면 향후에 리뷰단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네. 좀 많이 컨셉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럼 그거랑 운동 일상이랑 뭐 요리 뭐 이런 것도 그냥 일단 저는 좀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요리는. 예. 네. 카테고리 너무 다른 거 말고 어차피 네. 그 지금 있는 블로그로 연결해 갈 수 있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지수를 어느 네. 정도 키워놓으면. 그러면 근데 뷰티 쪽에 특화해서 키워놓으면은 꾸준히 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체험단으로 뭐 피부 에스테틱 100번 체험하고 가게 차린 누구 이런 식으로도 브랜딩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네, 체험 그런 것 많이 해보고 같아요. 많이 느껴보고 나중에 내가 진짜 차렸다. 나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내가 체험했던 게 무쓸모가 아니라 그동안 했던 노력이 다 브랜딩에 플러스가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뷰티 쪽으로 그냥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 예, 정보가 네.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올리브영 매일 가세요. 오늘 올리브영에 무슨 프로모션이 있다 이런 거 맨날 알려주시고 쿠팡에서 오늘 뭐가 원 플러스 원한다 막 이런 거 맨날 알려주시고. 예, 내가 꼭 그럼 사지 않더라도. 네. 블로그 보면 내돈내산이면 막 구매 내역을 막 인증해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돼요. 네. 대신에 일단 글감 좀 걸어주면 좋아요. 글감으로 쇼핑 같은 거 걸어주시면 좋거든요. 그거 거는 그게 무슨 말인지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데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 글 썼어요. 블로그 글 썼으면 요거는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라 같이 들으세요. 요거는 블로그 글 썼으면 여기 글감이라고 있어요. 글감. 글감 보이시죠, 버튼? 글감 누르면 여기 하단에 여기 뜨죠? 여기 이렇게 쇼핑이라고 있어요. 네. 요거 누르시면은 내가 산 거, 예를 들면 뭐 플랜더 이렇게 내가 산 네이버 쇼핑 리스트가 다 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구매를 꼭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산 제품이랑 똑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추가해서 쓰라고요. 이해 가세요? 요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이게 또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다 얘기해 드리면 또 다 기억을 못 하실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네이버에 네이버 커넥트가 아닌가?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게 있어요. 브랜드 커넥트. 여기가 네이버가 직접 운영하는 리뷰단이랑 그 체험단이랑 수익화거든요. 쇼핑 커넥트.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제가 안 돼서 여기 가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제품 소개하고 이 링크를 넣으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 5% 주고 이런 또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입해 놓으면 너무 좋죠. 그럼 나중에 수익화 시킬 때 도움이 됩니다. 요거 링크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글감 첨부해서 수연님은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부분들은 또 구체적으로는 글 써가지고 오시면 제가 피드백을 또 확실하게 드릴게요. 저 네, 근데 오늘 첫 글은 네. 다리 부상당한 거 그거 올리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나요? 네,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관련된 걸 좀 최대한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재지수는 카테고리에 관련된 걸 꾸준히 모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쪽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수현님도 앞으로 할 일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아님은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할지 안 할지 지금 조금 애매해요 라고 하신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실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글쓰기를 하실 수 있지만 수연님은 어쨌든 향후에는 피부샵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향성으로 끌고 가는 걸 추천드리죠. 왜냐면은 다시 헛물 켜고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 에너지적으로.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럼 쇼핑 중에 뭐 운동복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될까요? 그냥 오로지 화장품만. 뷰티랑 운동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에 관련된 거고 뭔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연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결이
같은 콘텐츠, 타겟이 같은 콘텐츠는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단체 사진 한 번씩 찍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스토리 같은데 공유될 수도 있어서 단체 사진 찍을 때 스마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은 마치고 더 추가적인 질문은 카톡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10일 날 중코칭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